네, 자, 경화님, 나는 읽고 3부로. 3부를 다시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3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말 걷는 느낌, 응봉언덕을 보는 것, 네, 솟아있는 거 쳐다보고, 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3부역에서 기차가 엔진에 물을 넣느라 정차하자 나는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걸었다.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은공 언덕이 보였다. 온통 푸르른 풍경 속에서 주위의 평평한 땅 위로 은공산이 장엄하게 솟아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게의 봉우리는 거의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미미한 것이 농장에서 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먼 거리가 산의 윤곽을 서서히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좋습니다. 어, 하나, 둘, 세 번째 줄까지, 네, 다섯 번째 줄 점점 가면서 이 부분 정말 잘하셨고요. 네, 되게 제가 이제 눈을 감고 듣는데도 이렇게 뭔가 걷고 보고 뭐 이런 느낌들이 이제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참 잘하셨고, 요 뒤로 가면서 조금 빨라지시면서 그 빠르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약간 그냥 계속 이어가는 느낌? 이런 음, 느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공삼이 장엄하게 솟아 있었다. 그러나 하고 살짝 이제 반전이 되거든요. 그러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개의 봉우리는 네, 뭔가 이렇게 힘든 정도로 미미한 것이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연결되면서 조금 끊어지면서 예, 뭐 이렇게 가는 부분이 여기가 조금 그냥 끊어질 듯 이어질 듯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뒷부분에는요. 네, 그리고 마지막 줄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반드럽게 여기 참 요 줄 잘하셨고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하고 그 마지막 엔딩의 부분을 딱 끊어내는 게 약간 조금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살짝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참 잘하셨고요. 예, 이 부분 살짝만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듯 끊어지는 듯 요거 약간 생각하시고 요건 참 잘하셨고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하고 엔딩을 딱 끊어내는 느낌 가져주시면 네 지금 전체적인 톤에서 참 좋았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자 숙님 어디로 가볼까요? 나는 저, 읽고 네, 3부로 저도 3부로, 3부로 인기 많습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아니, 네, 자 시작해 주세요. 안에서 3부역에서 기차가 엔진에 물을 넣느라 정차하자 나는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걸었다.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은공언덕이 보였다. 온통 푸르른 풍경 속에서 주위의 평평한 땅 위로 은공산이 장엄하게 솟아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개의 봉우리는 거의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미미한 것이 농장에서 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먼 거리가 산의 윤곽을 서서히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네,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좋았고요. 음, 어, 특히 이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어, 경화님, 네, 하실 때 이 부분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조금 끊어지시는 것도 약간 연결하시는 분, 이 부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여기서 멀리하고 먼하고 이 멀리 먼 요거를 좀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음, 뭐 그것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소설 1인칭이나 3인칭이나 에세이나 이런 어떤 글들의 연결 속에서는 그러나 너무도 멀리 떨어 그러나
너무도 멀리 떨어져, 멀리. 그러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멀리의 느낌을 가지지만 멀리라고 하지 않는. 그러면 뭔가 좀 더 세련되면서도 그 느낌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군데, 멀리하고 머니, 좀 먼 거리, 멀리. 요게 제 느낌엔 살짝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줄이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까 경화님은 여기 먼 거리가 서서히 평평하고 반드럽게 이 부분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됐고, 요 마지막 요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가 약간 그 마무리가 살짝 아쉬웠었는데, 송님은 요 마지막은 참 잘하셨는데, 요 부분 서서히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요 부분이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이 서서히까지는 좋았는데 평평하고 반드럽게 이 부분이 총님은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어쩌면 듣는 또 지금은 저만 말하고 저만 이제 저의 느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먼 거리 한 번만 해볼까요, 형님? 먼 거리가 이 모든 400, 이대 17년의 모든 나의 생활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자, 그 생각하시면서 먼 거리가, 네. 먼 거리가 산의 윤곽을 서서히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아, 요 부분은 다 잘하셨어요. 평평하고 반드럽게까지.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그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이 부분의 뒷부분을 다 끊어내는 게 오히려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까지 반드럽게까지는 다 잘하셨거든요.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뭐, 마지막이라고 해서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딱 힘을 주면 오히려 또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렵죠. 네. 마지막 줄이라 어렵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승님? 자, 먼 거리가. 여기 잠깐만요. 승님의 잠깐만요. 어떻게 승, 어떻게 예, 요, 요, 요 마지막, 여기 3부로 것이었다를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다 좋아요. 경화님의 3부로 또 네, 다 좋습니다. 현아님의 3부로 다 좋은데 이게 그냥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이야. 마지막인데 힘 주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데, 아, 이게 이 전체의 마지막 문장이구나, 라는 걸 그냥 느끼면서 먼 거리가 산의 윤곽을, 산을 쳐다보시면서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쳐다보시면서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해볼게요. 그냥 이거는요, 정답은 없어요. 자, 숭님 스타일의 마지막. 먼 거리가 산의 윤곽을 서서히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좋아요, 좋아요.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그냥 연결하셔도 되게 좋아요. 자, 평평하고 반드럽게 연결 그냥 해볼게요. 자, 서서히, 서서히, 평평하고, 서서히부터 가볼게요. 서서히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맞아요. 지금처럼. 지금도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거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하고 뭔가 딱 끊어지는 것도 어떨 때는 그게 참 마지막에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싹 연결하는 것도 오히려 더 큰 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 승림 하실 때 뭔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또 살짝 그렇게 됐습니다. 자, 동건님 가볼까요? 나는 저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 이게 그 이윽고가 계속 걸리는데, 네, 여기서 이게 번역체 때문인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일단 이게 구어체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문장이 길어질 때,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서 말하는 듯이 하려고 하면은, 어,
저희가 평소 말하는 문장의 길이에 이거를 집어넣다 보니까 되게 빨라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맞아요. 그냥 끊어읽자니 좀 말하는 듯한 느낌이 좀 떨어지고, 그런 맞아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문장이 길어지면 그게 되게, 그러니까 번역체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반 가시면 저랑 전문가반 전에 심화반부터 아마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만의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나의 이름으로 북내레이터로서 이렇게 그, 어, 업로드를 이제 제가 다 시켜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보시면 이거는 이제 번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 말이잖아요. 지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대 소설은 지금 쓰는 말이지만 그래도 조금 말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쉬운 것들, 이상 선생님 거는 그래도 굉장히 진짜 천재신 것 같아요. 되게 말 쓰는 필체나 이런 부분이 그때 그 시절인데도 꼭 현대 글처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에도 어떤 문장은 막 2줄, 3줄, 4줄, 5줄까지도 한 문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할 것인가가 쉽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까 인형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대상이 앞에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해요. 어, 정말로 인형이 있기도 하지만 아니면 상상 속에 한 인물을 앞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에게, 그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윽고 작별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일이 일어나기 전이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혹은 나중에 그 일을 돌이켜 볼 때조차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 초독 처음 읽는 글이라고 해도 문장이 길면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문장을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나의 말처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거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문장, 번역책 혹은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근대 소설 중이라 하더라도 한국 단편에서도 그렇게 글들이 계속 있거든요. 좀 긴 문장들이. 그럴 때에는 제가 지금 하는 방법대로 이 글을 보면서 제일 좋은 거는 NG가 안 나려면 이 글 뒤에, 우리 이 글 뒤에, 행간 뒤에, 우리 서브 텍스트라고 해서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글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난 많은 이면의 글들의 그 복선까지 포함해 내면서 이제 어, 내레이션을 한다. 이러면 좋지만 이거 너무 어렵고요. 그냥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글을 가면서 시선을 살짝 이동해서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얘기하듯이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이 텍스트를 읽는 그 문장 뒤쪽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 대상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윽고 작별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하고 그 문장 뒤에 누군가 인물이나 누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그 생각을 하면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번역체도 입에 잘 안 맞아도요. 그게 내가 하는 만큼, 연습하는 만큼 또 시간만큼 노하우가 계속 생기거든요, 동거는. 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중간에 쉬면서 숨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부드럽게 들어가게 하면서 여유롭게 순간에 하고 뭔가 읽는 듯이 일 중에는 순간에 뭐 돌이켜 볼 때조차 이렇게 뭔가 어색하지 않게 싹 말하듯이 계속 할 수 있는 노하우가 계속 생깁니다. 그 방법은 누군가를 계속 쳐다보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건님. 음, 시간과 함께 점점 잘 되실 거고 지금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읽고 3부로. 읽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읽고 도전! 네.
이제 지금 요거 보시면서 옆에 제가 보이거나 또 다른 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윽고 작별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나, 잠시만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혹은 나중에 그 일을 돌이켜 볼 때조차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상황 자체가 인간의 상상력이나 이해력의 도움 없이도 사건이 일어나는 원동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마치 남의 손에 이끌려가듯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게 된다. 분명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의 원인이나 의미를 알 방법이 없다. 어머, 저 혼자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뒤로 여기 그런 경우부터 뒷부분 다 좋으셨고요. 요 앞부분이랑 요런 데가 살짝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혹은 나중에 그 일을 돌이켜 볼 때조차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볼 때조차 하고 상상할 수 요 사이가 살짝 포즈가 있으면서 그게 말하듯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요 부분이 조금 그냥 연결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요 부분이. 그리고 요 원동력이라는 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부드럽게 부드럽게 여유 있게 이렇게 차분하게 가는 것도 좋은데 약간의 리듬감, 억양 같은 게 중요한 부분에 조금 핵심어라든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살짝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요 도움 없이도 사건이 일어나는 원동력을 사건이 일어나는 원동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동력이 조금 강조되면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밋밋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포즈 여기 강조 이 부분 살짝 신경 써주시면서 뒤로 가면서 되게 좋았고 여기도 평평하게 가시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 여기는 다 좋으셨고 여기서 살짝의 포즈와 강조만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좋고요. 은정님. 나는 읽고 삼부로. 나는 할게요. 네, 나는 시작해 주세요. 나는 아프리카 은공 언덕 기슭에 농장을 갖고 있었다. 그곳에선 낮이면 마치 태양 가까이까지 높이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지만 이른 아침에는 청명하고 평온했으며 밤에는 추웠다. 그곳의 색은 도기처럼 건조하고 탄 색깔들이었다. 풀 위로 굽고 헐벗은 늙은 가시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풀들은 백향처럼 향이 났는데 그 향이 너무 짙어서 코가 얼얼할 정도였다. 네. 그, 아까 해주셨던 부분에 비해서 음성이나 이런 느낌도 되게 매끄러웠고요. 그 되게 말하듯이 하는 느낌도 참 잘하셨어요.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 부분은 이렇게, 이게 왜냐면 잘못하면 탁 튀거든요. 뭐, 기분이 들지만, 하고 이렇게 튈 수 있는데, 기분이 들지만, 서 있었고, 이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잘 연결되셨고요. 전반적으로 속도감, 포즈, 뭐, 느끼는 거, 이런 거 다 좋으셨어요.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소녀? 살짝 뭐 조심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조금 이렇게 사뿐사뿐 가는 느낌 이런 느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연습하실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툭툭 가는 느낌으로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참 이런 느낌 잘하셨습니다. 좋았어요. 속도감도 좋았고 잘하셨어요. 자, 순일님 가볼까요? 나는 이윽고 이윽고, 삼보루. 이윽고. 이윽고, 자, 이윽고 도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이윽고 작별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일이 일어나기 전이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혹은 나중에 그 일을 돌이켜 볼 때조차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상황 자체가 인간의 상상력이나 이해력의 도움이 없이도
사건이 일어나는 원동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마치 남의 손에 이끌려가듯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게 된다. 분명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의 원인이나 의미를 알 방법이 없다. 어, 뒤에 이 알 방법이 없다. 이거 어미 참 잘하셨고, 여기 그런 경우 따라가게 된다. 여기도 다 잘하셨어요. 그 살짝 템포감이 있었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원동력 요 부분도 약간 급하셨던 것 같은데 요 부분에서만 약간 여유롭게 가시면 한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윽고 작별이 왔을 때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하고 약간만 포즈.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일이 일어나기 전이나 일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나 순간에 이런 느낌이라 여기 중간에 여기 살짝 포즈하고 그다음에 원동력을 지닐 수 있다. 여기 아주 약간만. 지금도 좋았어요. 근데 아주 조금만 살짝만 여기 원동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 약간만 여기를 조금 짚어주는 느낌. 요 뒤에는 다 잘하셨어요. 따라가게 된다. 방법이 없다는 매우 잘하셨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순일님 전반적으로 지금 어, 아까 톤, 지금 톤 비교하면 지금도 괜찮긴 했는데 저는 아까 톤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그 소리하고의 어떤 그 호흡의 믹싱된 느낌 그것도 다 좋습니다. 차분한 느낌 좋아요. 잘하셨고 자, 주선님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윽고, 이윽고 예, 네, 자, 이윽고 시작해 예, 주세요. 이윽고 작별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혹은 나중에 그 일을 돌이켜 볼 때조차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상황 자체가 인간의 상상력이나 이해력의 도움 없이도 사건이 일어나는 원동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마치 남의 손에 이끌려가듯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게 된다. 분명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의 원인이나 의미를 알 방법이 없다. 브라보죠. 브라보. 참 잘하셨어요. 그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죠? 주선이 참 잘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내가 정말 이 안에서 이 텍스트하고 같이 딱 붙어서 뭔가 움직이는 이런 느낌 참 표현 잘해 주셨어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도 다 잘해 줬거든요. 포즈도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겪는 일 중에는 그냥 네 아주 붙이지도 않고 너무 떨어뜨리지도 않고 잘하셨는데 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깨달았다 해서 상하고 깨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딱 첫 문장에서. 그 다음엔 다 잘하셨어요. 네. 오, 놀라울 정도로, 네. 아주 쭉 잘 이끌어 가주셨고요. 그렇게 이 상하고 깨를 조금만 낮추시면 그 일을 돌이켜 볼 때조차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부드럽게 가면서 아까 말한 그 약간의 강조점들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가면, 네,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자, 아몬드 가볼게요. 시간이 이제 다 갔습니다만, 이 친구가 말하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몬드라고 하면 우리 편도체에 있는, 네, 그런 약간 감정을 다스리는, 네, 그, 네, 뇌의 이, 이, 요 안에 있는 그 감정 저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마이크 전부 여시고, 이 소설을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요 텍스트에만 입각해서, 네, 아까 그 친구가 얘기하는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네, 소설이지만 1인칭 나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소설이다 보니까, 그냥 내 식대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책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자, 뭐 기분 좋게 하셔도 되고 담담하게 하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시작. 책은 책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곳으로 시간이 나를 책은 데려다 나를 줘. 데려다 준다. 만날 수 없는 만날 수 사람의 없는 고백을 사람의 들려줘. 고백을 들려주고 관찰할 수 없는 자의 인생을 인생의 보겠다. 인생을 보게 한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비밀스럽게 꾹꾹 눌러 담겨 있었다. 담겨 있었다. 그건 텔레비전이나 영화와는 애초에 달라. 텔레비전이나 영화와는 영화나 애초에 드라마 달라. 혹은 만화 속의 세계는 혹은 너무나 만화 구체적이어서 만화 속의 더 세계는 이상 내가 끼어들 너무나 여지가 없었다. 구체적이어서 끼어들 더 여지가 이상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더 이상 바꿔도 네, 책은 달랐다. 시작. 책은 달랐다. 달랐다. 책에는 공간이 공간이 많다. 많다. 단어 사이도 비어 있고 줄과 줄 사이도 비어 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앉거나 걷거나 내 생각을 적을 수도 있다. 적을 수도 있다. 의미를 몰라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아무 페이지나 펼치면 큰 성공이다. 성공이다. 의미는 전혀 전혀 와닿지 와닿지 않지만 않다. 상관없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건 내게 아몬드를 아몬드를 씹는 것만큼이나 신성한 일이었다. 나는 네요. 나는 나는 너를 너를 사랑하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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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나는 이 항해를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않으리. 네. 아, 네. 책의 어떤 느낌을 잘 표현해 줬고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뭐 누구한테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책을 얘기하든 책 속에 나와 있는 어떤 텍스트를 얘기하든 막 배에 항해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 한번 요 문장만 릴레이로 하고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냥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이 배로 막 항해를 파란 푸른 어떤 바다를 헤엄치면서 책과 함께 그냥 쭉 가는 느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가보겠습니다. 자, 미아님부터 가볼게요. 자, 시작해 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어우, 좋아요. 자, 명숙님.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어우, 네. 자, 록스님.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현아님.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다들 대단하십니다. 자, 경환님.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좋아요. 담담하게 담백하게 좋습니다. 자, 숙님.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좋습니다. 자, 동건님.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네, 또 다른 느낌으로 해주시는데요. 좋습니다. 자, 은정님, 내 느낌대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좋아요. 딱 의지. 좋습니다. 자, 순일님.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결연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선님.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네, 의지가 엄청 대단하십니다. 네. 자, 살짝 시끄러웠죠. 자, 이제 이 부분을 뭐 책의 한 부분이지만 그냥 아까 담담하게 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뭔가 쫙 시처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 연습을 짧으니까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냥 담백하게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이것도 좋고요. 마치 정말 대단한 시를 막 낭송하듯이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예, 근데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담담하게 하신 분, 담백하게 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은 이렇게, 저렇게 하신 분은 저렇게 한번 바꿔가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아, 이 텍스트도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건데요. 음, 내 느낌대로 그냥 기분 좋게 책은 이랬다, 이랬다, 이럴 여지가 없었다, 상관없다, 신성한 일이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친구의 느낌처럼 뭔가 약간 이 편도체의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조금 고장난 그래서 뭔가 사회하고 좀 소통도 안 되고 뭔가 늘 불안정한 어떤 그런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책은 나를 데려다 주었다. 여지가 없었다. 이런 느낌으로 또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느낌, 저런 느낌으로 연습해 보시면서 더불어 더불어 또 여러분만의 책, 텍스트, 시집 혹은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언제 어디 조용한 데서 시간 딱 해갖고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언제 어디서나 뭔가 이렇게 거리에서 걸을 때는 좀 쉽지 않으시겠지만 잠깐 화장실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렇게 좀 소음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조금씩이라도 녹음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쫙 한번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